자, 최면학의 개관 다시 보면 최면은 기원전 그리스의 종교의식의 일부에서 주술, 예, 그러니까 샤먼이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술을 이용하여 종교적 신념을 고취시키거나 환자의 의식을 각성하여 질병을 치유하였던 행위를 그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샤먼들이 이제 무당이죠. 네. 이렇게 무속 행위, 예, 치유 행위를 막아줘, 뭐 북을 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럴 때 계속 주술을 하죠. 말을 막 하면서. 네. 예.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상태, 트랜스 상태에 빠진다 그래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치료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그 샤먼이 계속 얘기를 하죠. 그것이 효과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치료하는 굿 같은 게 있죠, 그죠? 네.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샤먼이 이제 무속행위나 이런 걸 종교행위를 하다가 이제 어떤 멘트, 치료에 관련된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최면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암시. 예,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다르게 고등 종교인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걸로 치면 만약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죠. 치유 네, 네, 목회에서. 네, 그때 안수할 때 기도를 막 하시는 것도 네, 치유력을 발휘하는 암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처님이나 저 스님들이 치유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치유 의식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최면 암시라고 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이제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면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동아시아와 우리 민족의 무속 신앙에서 행하는 굿에서 참여자가 일정한 의식 상태에 몰입되는 현상도 매우 유사한 최면 상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굿을 할 때 보면 여러 무속인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그 의식 준비들을 하고 음악이 있고 네, 그 무속인이 계속 막 구슬하고 춤을 추고 여러 가지 그 말을 막 하잖아요. 네. 예, 그러한 것들도 최면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무속인이 그냥 막 춤추고 막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치유와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말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유사한 최면 상태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할 때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대에 이르러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철학 박사 안톤 메스머가 그 메스머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동물자기 최면술을 창안한 것을 시작으로 최면이 발달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메스머리즘은 자기 최면술 또는 동물자기 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메스머가. 예. 그러면 동물도 자기 체면을 한다는 아니,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예, 모든 동물 생명체에는 네. 예, 어떤 전기 같은 게 이렇게 있다. 예, 그것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실제로. 네, 예, 이제 뒤에 메스머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나옵니다. 예, 그때 또 네,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확산된 메스머리즘의 치유 효과에 대한 관심은 의사, 약제사, 신경학자, 심리학자 등의 열정적인 참여로 이어졌고, 그 굉장한 유행을 했대요. 인기 있었고, 그리고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 양면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면서 이러한 임상 관찰을 기초로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로이드도 저때 그 간 거예요? 그때 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리에서 이런 붐이 일어나니까 네, 오스트리아에 살았잖아요, 프로이트가. 네, 예, 독일어권에서. 너무 그 유럽에 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파리로 많이 모였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의사나 심리학자, 신경학자, 약제사까지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해볼까 하는 게 이제 그들의 갈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관련된 사람이 막 모여들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후에 참전용사의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를 최면기법으로 치유하면서 급격히 발전했답니다. 그 전상자들이 그 트라우마틱한 어떤 전쟁에서 죽음의 공포, 뭐 죽는 장면을 보거나 노출되거나 자기가 심한 중상을 입은 것들이 전후에 굉장한 정신적 고통이 생겼잖아요. 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네, 그죠? 네. 이것을 치료하는데 최면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발전했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면서 네. 심리학자나 이제 의사들이 최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계기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950년대에 이르러 영국 의학협회 1955년, 미국 의학협회 1958년은 협회에서 최면을 유효한 치료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또. 네. 네. 의학협회에서 최면을 유효한 치료 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55년, 1958년이죠. 네. 네, 굉장하죠. 근데 이게 왜 안 알려졌을까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연구했고 임상에 적용했고 학문적 체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수많은 그 교과서들이 발행되고 훈련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조금 더 이게 심리학이라든지 네. 정신의학이 조금 더 늦게 발달이 돼서 네네.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됐을 때 저 때에 저희는 이렇게 그 발달 단계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고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그 시기가 네네. 아무래도 저거를 조금 지난 이후에 있는 그런 뭐 의학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정신의학 이런 게 들어와서 아마 저기 저희 나라에서는 그 처음에 이슈가 안 된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면이 일제 강점기 때 이미 국내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 책도 있었고 이제 교육도 시켰고 이랬어요. 일본에서 교재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심리학도 이제 들어와서 연구가 되고 이제 그 공부들을 했지만 정통이냐 뭐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국내에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최면이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의사와 심리치료사들이 왕성하게 활용하고 있는 치료 기법이고 DSM-4나 DSM-5에 치료 방법론으로 제시한 데 최면술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책을 그냥 대충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회가 분과 APS 하나에 분과가 있다라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모르면서 최면을 제가 사용한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런 걸 쓰지? 저 사람 왜 저런 사이비 같은 짓을 하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 사실은 그 프로이드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체면에 대한 그 의심은 없는데 네. 그거를 저희 일반 그 상담사들이 그 기법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어려워서 그게 널리 활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데 선생님은 안 어렵지만은 다른 그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배출하기에는 이게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 이렇게 널리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최면이 전문가 집단 안에 교육 훈련되는 기회가 적고 정확하게 임상에 적용해서 변화를 효과적으로 주는 것을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문가 집단이 최면을 공부해서 심리 상담, 심리 치료에 활용하려는 어떤 동기가 약하다. 잘 안 알려져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학회나 전문가 집단의 특성이 어떤 치료 모델이 좋다 그러면 우르르 다 그리 가죠.
거기 가서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배운 것을 계속 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나 배우는 데는 또 힘들어합니다. 이제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네. 또 이제 거기에서 그 기회를 못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금방 선생님한테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렵지 않냐 이렇게 했죠. 네.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 위에 저 앞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유용한 치료 수단으로 인정하였고,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미 최면을 유용한 치료 수단으로 인정하였어요. 그리고 미국 의학협회도 그 치료 수단으로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심리학회 산하의 심리최면학회 분과 30번이죠. 여기에 설치된 심리학자들이 왕성하게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영국과 유럽에 이런 연구 학회들이 아주 왕성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모르면서 이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프로이트가 최면을 했으니까 믿을 수는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잠깐. 근데 프로이트가 최면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자유현상을 개발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의 대가가 최면을 하다가 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최면을 안 보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면을 공부하기보다는 심리 상담, 심리 치료 기법으로 연구된 결과물들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최면이라고 이름을 최면학이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이름져 있지 않지만 최면 원리가 심리학 상담학에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 대가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